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문화팀 정진호입니다. 네, 색연필 다 사오셨죠? 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24색 프리즈마 색연필을 살 수가 없고 전화하면은 컴 주세요라고 물어본대요. 예. 우리가 다 사가서 그래서 그 24색이 없으면 36색, 48색, 72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2색은 잠시 후에 조금 괴로울 거예요. 왜 72색이 괴로운지는 잠시 뒤에 알게 될 거고요. 자, 오늘은 행복하실 4주차입니다. 예, 식사 못하신 분은 편하게 들으시면서 계속 드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주 동안은 계속 그 색깔이 없는 드로잉만 했잖아요. 선을 가지고 그렸고 색상 없는 걸 위주로 했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색상을 좀 넣고 그다음에 그 그림자, 음영 이런 것도 넣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색연필인데 일단 색연필은 어렸을 때부터 좀 써봤죠. 낯선 그런 도구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써봤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쓰는 거는 어렸을 때랑은 좀 다른 방법으로 써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미리 색연필을 쓰기 전에 손을 풀었습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 손이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예, 그렇지 않아요. 한 2년 정도 해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3주 동안 해서 움직이는 건 이제 막 시작인 거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상씩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이게 색연필이 됐건 수채화가 됐건 나중에 여러분들 원하는 그림을 좀 더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그림 위주로 그리는 게 좋아요. 너무 큰 그림, 욕심내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지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미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작게 그리면은 조금 덜 힘듭니다. 그래서 작게 그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연필은 색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색연필 그림을 보면 만들어진 결과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내 그림은 왜 저렇게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왜 그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이에 따라서 달라요. 매끌매끌한 종이에 색연필을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막 밀린다 그럴까? 색상이 칠해지는 게 아니라 밀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색연필이 어느 브랜드의 색연필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색상이 칠해지는 모습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라고 하죠. 이 색연필을 종이 위에 문지르는데 뉘어서 문지르냐 세워서 문지르냐 있는 힘을 다해서 문지르냐에 따라서 그 손의 느낌이 살아나는데 그거에 따라 그림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좋은 건 일단 여러분이 만만한 거 편한 그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그려야지 오래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그 다른 사람의 색연필 그림을 보고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물을 보고 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잘 관찰해야 돼요. 어느 부분이 제일 밝은지를 먼저 보고 밝은 부분을 먼저 색상을 아껴두든지 밝은 부분을 칠하든지 아무튼 어디가 제일 밝은 부분이고 어디가 제일 어두운 부분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색 먼저 채색을 하는 거고요. 가장 밝은 부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칠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어떤 물체의 가장 밝은 부분은 아예 색상을 안 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이라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살살살 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힘껏 다 칠하면은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왠지 벌써부터 그림이 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살살살 칠하다가 용기가 생기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칠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끝에 칠하는 부분은 가장 강하게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얘기한 것처럼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는 어떤 사물의 윤곽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스케치인데요. 스케치 연습은 꾸준히 계속하는 그런 필요하고요. 틈틈이 색상만 칠할 생각하지 마시고 스케치도 해보고 사물의 윤곽성을 따라 어떤 도형을 그려보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이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시죠? 종이는 평평해요. 다만 우들두들할 뿐. 보면은 색연필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 종이마다 질감이 있잖아요. 그 질감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가 오돌도돌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색연필을 뉘어가지고 종이 위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아마 종이의 그런 무늬가 살아날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거 중에 동전이나 나뭇잎 밑에 깔고 이렇게 색연필로 살살살 칠하는 걸 뭐라 그러죠? 네,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색연필을 세워서 칠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튀어나온 부분하고 들어간 부분이 모두 칠해지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필을 뉘어서 칠하면은 종이의 질감이 살아나고 연필을 세워서 칠하면은 빽빽하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그런데 이 종이의 오돌도돌한 면까지 전부 빽빽하게 칠하고 싶으면 이 색연필의 심이 뾰족해야 돼요. 그죠? 색연필이 뭉툭한 상태에서는 세워서 칠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색연필을 그래서 항상 뾰족하게 깎아야 되고 그래서 연필깎이를 드린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뾰족하게 깎으라고 연필깎이를 드린 거고. 예. 자, 요거 나눠드렸죠. 구멍이 2개 있는 거를 쓰셔야 돼요. 구멍이 하나 있는 건 대부분 연필을 깎는 용도입니다. 싸다고 해가지고 구멍 하나짜리 사면은 낭패를 보는 게 색연필은 심이 물러요. 심이 무르면 길고 뾰족하게 깎으면 어떻게 돼요? 색연필 심? 다 부러져요. 예. 그래서 이 각도가 뭘 의미하냐? 연필 심의 무르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 심의 길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도가 크면 짤이 몽땅하게 깎이는 거고 각도가 좁으면 샤프하게 깎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색연필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큰 애가 색연필이고요. 구멍이 작은 애가 일반 연필을 깎는 그런 연필깎이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통 한 3,000원 정도 하고 문방구에서 쉽게 파니까 뭐 어렵게 구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작품 활동을 끝내고 나서는 색연필을 이렇게 그 색연필 케이스에 넣으면서 한 번씩 깎아서 넣어주시면 다음날 작품 활동할 때 새로운 기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눕혀서 칠한 것과 세워서 칠한 것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에 색연필을 눕혀가지고 살살살 칠한 거예요. 그 종이의 질감이 살아나 있죠? 네, 살살살 눕혀서 칠했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가 세워서 한 번 더 또 살살살 칠해봤어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심을 깎은 다음에 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걸 가지고 이건 수채 색연필로 칠했기 때문에 물을 칠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 번 더 칠했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리즈마 유성은 이게 안 돼요. 집에서 굴러다니던 그 수채 색연필이 있길래 한번 칠해본 거고요. 그래서 수채 색연필은 물을 칠할 수 있는데 수채 색연필의 단점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가운데 있는 그 내가 그리고 싶은 주인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체의 색연필로 칠하고 나서 배경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은 수채화 물감으로 이렇게 쭉쭉쭉 칠하면은 배경을 되게 쉽게 칠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수채 이 색연필로 칠한 애는 배경을 또 수채화로 칠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예, 노가다. 예, 전문 용어예요. 노가다. 예. 수채화 색연필로 칠하고 다시 수채화로 배경을 칠하는 거 되게 노가다가 맞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 배경이 진하죠. 예, 이거를 색연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경을 칠하려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토끼는 그 색연필로 칠하고 배경은 물감을 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감 위에 유체 색연필로 다시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대충 슬슬슬 칠한 겁니다. 이렇게 칠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토끼는 유체 색연필로 그리고 배경 진하게 칠해야 될 경우에는 뭘로 칠한다? 예, 수채 물감으로 이렇게 대충 칠하고 나서 이렇게 슉슉슉 하면은 있어 보이는 그림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채색을 할 때요. 아까 밝은 색부터 칠하라 그랬나요? 어두운 색부터 칠하라 그랬나요? 예, 밝은 색부터 칠하는 거예요. 수채 색연필은. 유성 색연필도 마찬가지고요. 색연필은 밝은 색부터 칠하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요게 칠성 무당벌레, 예, 칠성 무당벌레입니다. 칠성 사이다와 상관없이 등에 그 점이 7개 있다고 해서 칠성 무당벌레고요. 지금 몇 개 있죠? 6개죠. 예, 6개인데 여기 있는 애가 갈라져요. 날개가 딱 나오면서 여기 있는 점 하나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칠성 무당벌레고요. 요거를 처음에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살살살 칠하면은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칠하고 대부분 내 색연필이 후지구나 하고 그만두거든요. 네, 내 색연필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연필을 눕힌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칠하면 요 정도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칠하면 이제 조금 더 이게 검은색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계속 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칠해야 될 부분은 미리 흰색을 발라놨어요. 그러면 다른 색이 범접을 못하는 그런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미리 흰색을 발라놓고 칠하면은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 느낌, 입체감 이런 것들이 나고요. 조금 더 칠해봤어요. 점점 이게 딱정벌레가 좀 딱정벌레가 아니라 무당벌레스러워지죠. 아직까지 다리는 대충 칠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칠하고 나서 다리까지 최종적으로 칠하면 이렇게 무당벌레가 되고요. 이렇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곤충도감 그릴 기세. 그래서 곤충도감 보고 그렸어요. 이렇게 실제 이렇게 굉장히 한 1시간 가까이 정도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색깔을 처음부터 진하게 막 칠한 게 아니라 어디가 밝은지 어디가 어두운지를 보고 계속 조금씩 칠한. 그래서 1시간 시간이 금방 뚝딱 가는 겁니다. 참고로 무당벌레는 진드기를 먹고 사는 이로운 곤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칠성 무당벌레가 가장 많은 종류입니다.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보통 그 채색을 하는 도구잖아요. 색연필이. 채색을 하려면 윤곽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윤곽선을 색연필로 그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이스쿨이라는 이거 사탕 껌의 연두색 빛깔이기 때문에 밝은 연두색을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를 외곽선을 잡은 다음에 채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색연필로 그 윤곽선을 그리면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건 이제 바나나, 잘 안 보이네. 색상이 잘 안 보여서. 여기 바나나.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살아있죠. 이거 역시 노란색으로 겉에 그 윤곽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노란색과 주황색과 연두색을 약간 써가지고 채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체감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서도 이 윤곽선이 색연필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 라이너, 0.1mm 라이너를 가지고 글로브를 그린 다음에 채색을 한 거예요. 아까와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디테일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살아있죠. 그래서 라이너를 가지고 선을 그리고 색연필로 채색을 하면은 디테일한 느낌이 좀 더 살아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포카리 스웨트를 갖다가 라이너로 그리고 나서 채색을 한 거고요. 저렇게 그 슬라이드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생동감이 있어요. 그죠? 하이라이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기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조금 더 생동감이 있죠. 앞쪽에 놔둘 테니까 이따 혹시 나와서 보실 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라이너를 가지고 윤곽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한 겁니다. 위에 이 병뚜껑, 이 캔 뚜껑 쪽 보면은 라이너를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색연필로 그렸다면 그냥 두루뭉실하고 부드럽게 표현이 됐을 텐데 라이너를 그리고 그 그림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릴 수가 있었죠. 주의할 건요. 절대 연필로 외곽선을 그리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연필로 그리면은 신기하게 하얀색 선이나 밝은 색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릴수록 내 그림이 망쳐져요. 색연필, 진한 색연필, 그러니까 연필이 없다고 해가지고 검은색 색연필로 외곽선을 그리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진한 색 색연필로 그리면 안 되고요. 만약에 디테일을 살아있게 그리고 싶으면은 라이너로 그리셔야 됩니다. 피그먼트 라이너나 0.1mm 적당한 그런 라이너로 그리고 그 다음에 색연필로 외곽선을 그릴 때는 내가 그리려는 대상하고 최대한 비슷하면서 약간 흐린 색. 그래서 색상을 칠하면은 그 외곽선이 묻혀서 사라지게 그런 식으로 외곽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시커먼 거 보이세요? 이쪽? 예. 그림을 그리면 이게 그 색연필 가루가 종이 위에 정확히 안착이 안 돼서 다른 종이에 묻어나고 때로는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아티스트를 위한 픽사티브라는 애가 있어요. 정착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오래 복원하고 싶으면 코 막으세요. 이렇게 뿌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한 2, 3분 해놓으면은 얘가 깨끗하게 마르고 그렇게 뿌린 애들은 앞쪽에 종이에 묻어나지 않아요. 그죠? 예.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가격은 얘가 한 좀 비싸요. 18,000원인가 2만원인가 하는데 여기 놔둘 테니까 저기 그리고 와서 저 창가에 가서 이렇게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냄새 그렇게 뭐 죽을 정도는 아니죠? 예. 그 정도 냄새 약간 나니까요. 뭐 그 정도야. 뭐 예. 그래서 색연필로 그린 작품을 보관할 때는 뭘 뿌린다? 예. 픽사티브. 뭐 콘테, 연필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얘를 뿌리면은 깨끗하게 오랫동안 나중에 여러분 한 70, 80대에서 전시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 2011년에 그린 거를 다 보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색연필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끝내고 자, 여러분들 색연필 안 가져오신 분 네, 색연필 안 가져오신 분은 제 거 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자. 야, 예? 죄송해요. 그 손을 빨리 들든지 아니면 앞에 앉아 있으면 저 원래 가까운 여기 빌려드릴 텐데 옆에 짝꿍 있으세요? 색연필? 예. 색연필 없으면 옆에 짝꿍 것도 좀 이렇게 나눠서 쓰시고요. 자, 여러분들 처음 색연필 사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색상표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색상을 골라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고르냐면은 색연필의 몸통 색깔이나 연필 심 색깔을 보고 색상을 고르는데요. 달라요. 연필 심의 색상하고 그걸 갖다가 종이 위에 칠했을 때랑 느낌이 다릅니다. 혹시 48색 있으세요? 네, 얼른 그리세요. 지금부터. 48색 열심히 그리고 예, 이렇게 동그라미를 예, 열심히 동그라미 형태나 이렇게 색상표를 만드시는데 저 동그라미의 크기는 여러분들 엄지손톱만하게 만드시면 돼요. 엄지손톱만하게 색상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38에 24입니다. 48색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아, 좋은 질문이 왔어요. 이거 왜 만드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색이 칠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알려고. 예. 그래서 나중에 잘 고를 수 있게. 예, 넘버는 대부분 꽃 끄트머리에 써 있습니다. 색연필의 끄트머리에 써 있고요. 가끔 안 써 있는 애들도 있어요. 12색은 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색상 이름이 얼마나 다양한지, 특히 48색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로 된 색상 이름이 되게 예쁜 이름, 뭐 페르시안 블루, 시베리안 레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인디고 블루, 이런 것들. 자, 얼른 자신의 색연필의 색상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자, 그려보세요. 요 색상 지금 보는 건요, 그 무지갯빛으로 만든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스펙트럼으로 만든 겁니다. 너무 진하거나 너무 흐리게 칠하지 마시고요. 진했다가 점점 여리게 한번 칠해 보세요. 우와, 멋지다.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120색.
오늘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2개 했어. 와. 자, 케이스라도 한번 만져보실래요? 잠깐 볼게요. 이렇게 칠하면 나중에 이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선생님. 아, 옛날에 쓰던 거라서. 아 그렇네요. 역사를 자랑하는 이름 뭐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끝에 네. 1, 2, 3, 4 쓰고 나서 여기다 1, 2, 3, 4 이렇게. 이렇게 작으면 네. 색상 구별이 안 돼요. 엄지 손톱만하게 정도? 예, 작게 하면 그냥 이뻐 보이기만 하고 나중에 이게 무슨 색상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동그라미는 색연필로 칠하는 거고요. 색상 번호는 펜으로 쓰는 겁니다. 쉽지 않죠? 별로 안 쉽죠? 더 진하게 칠해보세요. 지금 한 절반밖에 힘의 강도가. 예. 네, 이거는 에스커 같은데 네. 이건 유성이에요? 수성이에요? 침을 한번 발라보실래요? 한번 발라보세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발라서 이렇게 네. 어떻게 되는지. 녹으면 수성, 안 녹으면 유성. 아. 예. 물을 이렇게 똑 떨어뜨려도 되고요.
무슨 종이에요? 색깔이 되게 잘 나온다. 어? 종이가 좋아서 그래요. 미국 거예요. 네. 수출하나 보죠. 네. 이거 하는 동안 제가 모르고 수성을 샀는데 유성을 해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수성이 사실은 맑고 투명한 느낌도 나고요. 나중에 그 붓칠을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 확 나요. 이따 끝나고 한번 뿌려. 첫 번째 작품이니까 예. 스프레이 써도 돼요. 예. 예. 아니요. 그 길이 왠지 작품 같죠? 그죠? 있어 보이잖아요. 딱 봤을 때 있어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뿌리세요. 네. 새끼손톱 말고 엄지손톱 크기로 하셔야 돼요. 120은 열에. 예.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그 똑같은 색인데도요. 잠깐 보여주세요. 바탕 종이가 밝은 흰색이냐 아니면 약간 노르스름한 색상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수성이냐 유성이냐 그러면서 유성이면서 브랜드에 따라서 색상도 많이 다르고요. 자, 그 색연필의 색상이 12색부터 120색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간 맞추기는 조금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세요. 예, 이것만 하다가 우리가 밤샐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저 뒤에 한나 씨인가 자기 첫 작품이라고 이걸 뿌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뿌리고 가세요. 예. 있어 보이는 내 작품이다 싶으면 뿌리세요. 예, 좋습니다. 어떠세요? 해보니까 여러 개 색상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예, 그렇게 한번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연필의 색상표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색연필을 가지고 색칠을 할 때 그라데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모 아니면 도로 이렇게 칠했거든요. 칠하면 칠한 거가 아니면 많은 그런 형식으로 칠했는데 색연필이 24색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색상을 낼 수 있는 건 바로 그라데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사각형을 7개 그리고 파란색의 그라데이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 다음 빨간색의 그라데이션 왼쪽에서부터 점점 밝아지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은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중간에 주황색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려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색상을 가지고 교차로 가로 세로로 선을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연두색을 칠하고 아래쪽에
주황색을 칠해가지고 얘네들이 겹쳤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살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라데이션과 패턴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쪽 파란색 그라데이션을 만들 때는요, 가로로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하면 망해요. 네, 가로로 칠하는 거예요, 가로로. 네. 바탕색을 먼저 다 칠해놓고 그 위에 보통 밝은 색을 먼저 칠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밝은 색 먼저 깔았을 때랑 어두운 색 먼저 깔았을 때랑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빨간색 위에 노란색이 깔릴 때랑 노란색 위에 빨간색이 깔릴 때랑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거 하면 다른 색연필이 묻어나지 않아요? 제 색연필이 아니라서 하면 못하겠네. 네, 끝에 조금 묻으면요, 휴지로 한번 닦아주든지 연필깎이를 한번 샥 돌려주면 돼요. 예. 제가 해보니까요, 연필깎이에 넣고 두 바퀴 돌릴 때마다 100원씩. 예. 그 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뚝딱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아까 그라데이션 만들 때 가로로 하라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 자꾸 세로로 하고 싶어지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저도 이거 이렇게 세로로 칠하다가 대각선으로 막 칠했잖아요. 보이세요? 대각선. 이거 섞어주는 건가요? 네, 섞이는 거예요.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섞였어요, 가운데서. 아이고. 네 번째 그책 패널이가 네. 그냥 균일하게 그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지금 뒤에서 잘 안 보여서 뭐 아래쪽에 뭐 어떻게 아니요, 퍼지게 균이래요. 아, 그냥 그러니까, 균일하게 그리는 그 선의 굵기랑 간격이 균이래요. 색상은 두 개를 쓴 거고요. 그래서 보라색하고 뭐 분홍색, 초록색, 뭐 이렇게 예, 색상을 비슷한 계열로 두 개를 쓴 거예요.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색상을 달리해서 몰랐어. 그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지금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 하나 대각선으로 포함이 된 그려본 거고 이거는 색상이 지금 몰랐어. 진짜 방향을 얘랑 보면 좀 다르죠. 여기 중간이. 네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힘을 빼야 돼요, 여기서. 이 중간에 네, 중간에서. 그래서 단색으로 그라데이션 넣는 거랑 두 개 같이 넣는 거랑 이게 훨씬 어려워요. 얘는 힘 조절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얘는 힘 조절이 안 되면 그냥 색상이 겹치져지는 부분이 별로 예. 이렇게 돼요.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세게 문질러도 예. 사실은 그 중간을 천천히 옅게 칠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3등분 정도로 나눠서 노란색 다 칠하고 빨간색 다 칠하고 여기는 천천히 노란색을 먼저 깔았어요. 이렇게 색상이 두 개예요. 아 그래요? 네. 한 가지 더 색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세요. 네. 네. 네모 대부분 두 개는 하셨죠? 세 개, 예, 두 개 내지는 세 개이고요. 나머지는 숙제로 할게요. 예, 요것만 사실 거의 한 30분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서, 예, 사실은 요게 그 색연필 그리기 기초의 전부입니다. 예, 요게 전부예요. 다른 책들 보면 여러 가지 그 기교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게 전부고, 아, 한 가지 더 있네요. 자, 페이지를 넘기세요. 나머지는 숙제고, 부드러운 느낌의 그림을 이렇게 채색을 할 때 문지르면은 굉장히 새로운 효과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칼 있는 분 없죠? 예. 밑에 거는 그
색연필을 칼로 살살살 갈아서 손으로 열심히 막 문지른 거예요. 그러면 꼭 마치 여러분 화장할 때 볼터치 느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색연필 가루를 손가락으로 여긴 티슈로 문질렀는데 이렇게 문지르는 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위쪽에 두 가지 색상을 섞은 거예요. 지금 하나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은 두 가지 색상을 그린 다음에 두 가지 색상을 너무 진하게 그리면 안 되고요. 약간 한 60% 정도 힘의 강도로 그리고 나서 손가락으로 막 문지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상을 선을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번 문지르세요. 자, 손을 씻으면 되니까. 참고로 손가락이 더러울 때는요, 그림이 이렇게 망가져요. 그래서 티슈가 있으면 티슈로 문지르면 되고요. 생각보다 세게 문질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너무 밀도가 있게 칠해버리면 문지를 여력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약간 이렇게 여백이 보이게 두 가지 색상을 칠하고 나서 손가락으로 세게 한번 이렇게 문지르면 예, 두 색이 이렇게 섞이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때를 밀듯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섞어주세요. 때 미는 거 말고 동글동글하게. 예, 동글동글하게. 예. 세게 문지를 때랑 약하게 문지를 때랑 느낌이 다를 거예요. 어때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색연필에 따라서 또 이게 서로 섞이는 느낌도 다르고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들러는 네, 종이에 묻는 건 하나 없고 전부 손에 묻나요? 잘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두 가지 색상을 이렇게 섞어서 칠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막 문지르면은 이렇게 느낌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네, 종이에 따라서 달라요. 종이의 질감이 어떠냐, 그 다음에 색연필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잘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네, 다릅니다. 네. 네.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프리지만 잘 안 돼요. 네. 유분이 많아서 처음부터 칠하는 순간 다 섞여버려서 그래요. 네. 그 말은 힘들게 안 섞어도 프리지만은 색칠하는 순간 다 섞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본 거예요. 자, 오늘은 고슴도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세요. 고슴도치를 5마리 그릴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고슴도치가.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5가지 방법으로 스트로크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맨 위에 거는요, 연필심을 날카롭게 깎은 다음에 세워서 고슴도치 세워서 이렇게 선을 그려본 거고, 두 번째는 선을 칠하다 보면은 연필이 한쪽 면이 갈리면서 면이 생기죠.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평평한 면이 생기는데 그 면으로 이렇게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건 연필을 눕힌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 그린 거고요. 네 번째 동글동글은 연필을 세워서 동글동글 그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양한 효과는 요 배운 것들을 다 섞어서 다양하게 써보고 중간에 미칠도 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털 같은 게 보이죠. 그죠? 그거는 색연필이 아니라 0.1mm 라이너예요. 색연필이라고 해서 굳이 색연필만 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표현해야 되는 게 날카로운 고슴도치 털이라고 하면은 0.1mm 라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고슴도치 털을 날카롭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마리의 고슴도치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겉에 요 라인이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별로 안 중요해요. 요 어떤 감을 연습해 보는 거라서요. 요 얼굴이나 요 동그라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옆에 종이에다가 갈아서 그죠. 그다음에 요 면으로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눕혀서라고 되어 있는 건요. 빈 종이에다가 연필을 계속 한쪽 면을 가세요. 그럼 그쪽이 평평해지거든요. 그 면으로 그리는 게 두 번째. 자, 마지막에 다양한 효과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총동원해서 다양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예, 예. 종이 질감이 살아 있잖아요. 걔는 사실은 눕혀서 이렇게 한 거죠. 예. 이렇게 칠한 거예요. 살살살살. 사실 얘가 제일 살살 칠한 거예요. 보세요. 4번 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탕을 깔고 날카롭게 그리고 중간에 흰색도 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펜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고슴도치가 아니라 무슨 풀숲 같죠? 개나리밭 같아요. 그죠? 예, 날카로운 느낌이 좀 빠져 있어요. 몽글몽글하게 그리니까 고슴도치가 양 같아요.
그 보면은 얘가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려쳐야 돼요. 이게 아니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뾰족하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52분이에요 벌써. 예. 고슴도치 다 그리셨어요? 네. 아직 못 그리신 분? 예, 집에 가서 다 그리셨네요. 못 그리신 분 숙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빨간 주전자인데요. 보시면 사용한 색상은 6가지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저 노란빛깔 나는 게 외곽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외곽선이 이렇게 묻혀서 잘 안 보이게 된 거고요. 실제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살아있죠? 예, 그래서 노란색을 가지고 외곽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를 가지고 밑칠을 했어요. 연필 힘을 조금 빼고 살살살살 칠해가지고 밑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피 레드라고 해서 조금 더 빨간색을 가지고 빨간색 부분을 칠하고 나서 그리고 조금 더 빨간색을 가지고 지금 화면상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있죠. 예, 이렇게 점점 빨간색을 칠하고 나서 제일 나중에 완전 빨간 투스칸 레드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아예 어두운 부분을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얀색을 가지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갖다가 살살 색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따 나와서 보시면 되고 얘는 제가 요 슬라이드를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숙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곽선을 그릴 때 노란색이나 이 붉은색 계열하고 어울리는 색을 가지고 외곽선을 칠한 다음에 나중에 채색을 할 때 그 외곽선이 사라지게 그렇게 그리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전부 붉은 계열의 색상을 가지고 칠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을 가지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시한다 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바나나를 그리는데 자기 집에 바나나 없는 사람 많죠. 그래서 바나나 카드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나눠드릴 테니까 바나나를 집에 가서 그리고 요 카드를 잘 보관하셨다가 여러분 나중에 아들, 딸 나면은 같이 바나나를 또 그리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쭉 좀 돌려주세요. 자, 근데 나는 실력이 바나나보다는 조금 높다 실력이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파프리카를 따로 좀 준비했으니까 나는 바나나 말고 파프리카 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 파프리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파프리카로 할지 바나나로 할지는 스스로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두 개 다 갖지는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바나나랑 파프리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숙제하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풍선을 3가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서 이 풍선까지 가져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주전자, 바나나, 풍선 뭐 하고 싶은 만큼 하시고 그림자랑 게시판에 하나만 올리면 남은 선물을 다 제발 드릴 수 있도록 좀 저를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추천 도서를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시간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게 많이 있고요. 추천 도서를 몇 가지 보면은 이제 김충원 선생님의 색연필화 쉽게 하기,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김충원 선생님의 채색의 시간이라는 애가 있어. 얘는 딱 보면은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그림이 커요. 그리고 만들어내야 되는 작품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이렇게 좀 내가 손놀림이 되고 집중력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뭐 난 해바라기 정도는 해야지 뭘 하면 이런 분들은 이걸 사면 되고요. 그 나중에 여러분이 손이 좀 내 맘대로 움직일 때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쉬운 색연필 스케치북하고 즐거운 색연필 스케치북이 있어요. 얘가 하나 더 귀여운 색연필 스케치북까지 있는데 그거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즐거운 색연필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색연필하고 즐거운 색연필을 오히려 채색의 시간보다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더 한 권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억을 그리는 색연필 스케치라는 애가 있고, 얘도 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이고요. 책들을 앞에 가져왔으니까 가시기 전에 혹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야 될 책을 전부 리스트를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태껏 샀던 거 한 20권 되는데 그 목록을 쭉 올려드리고 각각의 책에 대해서 3, 2, 1로 3은 강력 추천, 2는 있으면 좋은 거, 1은 네 맘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별로 묶어가지고 한 권 쭉 올려드릴게요. 됐죠? 네. 그래서 요거 파프리카 하실 분은 파프리카 하시면 되고, 풍선 하실 분은 풍선 하면 되고요. 자, 요거 지난번에 나뭇잎 그렸나요? 요거 숙제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요것도 채색해 오면 되고요. 그래서 여태 것은 알아서 15개 그리기 이렇게 했는데 알아서 안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딱 정해 드릴 테니까 숙제를 하고 그 중에 하나만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우리 FT 사이트에 올리면은 선물이 있고요. 이미 선물 받은 사람은 선물이 없습니다. 예, 매번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구나 행복하시래서는 적어도 한 번 선물을 받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색연필로 이거 숙제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알려드린 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숙제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 일기는 꼭 5장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색연필로 숙제하고 나서 그걸 그림 일기라고 하면 돼요. 오늘은 숙제를 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칼하고 지우개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캔 음료 중에 디자인이 간단한 걸로, 코카콜라나 뭐 포카리 스웨트나 아무튼 뭐 복잡한 거, 게토레이는 비추예요. 네, 불꽃 모양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게토레이는 포카리 스웨트나 코카콜라, 실성 사이다는 별이 좀 많아서 좀 어렵고, 아무튼 간단한 캔 음료, 아니면 뭐 우유를 가져와도 돼요. 서울 우유 쉽죠? 예, 그래서 좋아하는 음료를 보면서 그릴 테니까. 그래서 색연필, 칼, 지우개 긁는 걸 연습할 거예요. 칼, 지우개, 캔 음료를 꼭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죠? 숙제하시고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